중1수학 2단원 문자와 식 1차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등식의 성질인데 등식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참고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학교 때보다 이 고등학교 때 훨씬 많이 써요. 이 성질을.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많이 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원을 넘나들면서 고1부터 고3까지 쓰는 내용이니까 아주 등식의 성질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내용을 보자. 생각 열기, 평형을 이룬 접시저울이 있는데 수평을 이루고 있지. 눈구미가 가운데 있으니까 1번과 2번의 과정은, 자, 1번 과정은 여기고 2번 과정은 여기다. 이렇게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보자. 자, 지금 이미 수평을 이루고 있지. 이렇게 여기는 구슬 한 개, 여기는 이제 이게 뭐라 그래, 정육면체 두 개가 있네. 이 두 개가 서로 무게가 같다는 거지. 지금 무게가 서로 같다. 근데 자, 보자. 같은 무게를 더한다. 뭐냐면 뭔가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거야. 여기다가 뭘 넣었어? 이거를 이제 안 보이는데 이거 뭐 이런 걸 정사면체라고 그래요. 정사. 뒤에가 안 보이겠지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정사면체라고 하는데, 정사면체를 올려놨는데 근데 뭘 올려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올려놨다는 거야. 똑같은 거. 똑같으니까 무게도 같겠지. 같은 무게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당연히 이미 수평이 유지되고 있는, 무게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걸 추가하면은 당연히 무게가 똑같겠지. 이 등호가 유지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 화살표 봤을 때 이렇게,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에 결과의 모습이라고 보면 똑같은 정사면체가 있었는데 얘를 이번에는 빼낸 거지. 이렇게 바깥으로 빼낸 거야. 빼내면 없어지겠지. 자, 처음에 무게가 이렇게 같게 유지됐는데 똑같은 거를 빼니까 수평이 이루어졌다. 그러겠지, 당연히. 같은 거를 이미 이 상태로 무게가 같은데 같은 거를 빼도 이 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 1번에 적을 내용은 뭐가 되겠어? 같은 무게를 뺀다 라고 적으면 되겠지. 같은 무게를 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무게를 2배로 늘린다. 자, 이쪽으로 가는 게 2배로 늘린다는 거야. 자, 여기 구슬 한 개랑 아까 정육면체 두 개가 무게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 개를 더 올렸어.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자, 세트가 이거랑 이 세트잖아. 같은 무게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세트인데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얹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랑 이게 무게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또 이게 눈금이 수평이 되겠지. 그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야. 자,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쪽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된 거야? 같은 무게를 반으로 줄이는 거지. 두 개가 한 개 되고 네 개가 두 개 됐어. 자, 근데 처음부터 이미 무게가 똑같았어.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반을 줄였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똑같겠지. 등호가 되겠지. 여기 뭐라고 적을까? 무게를 반으로 줄인다. 반으로 줄인다. 이렇게 하면 되지. 반으로 줄인다. 얘는 다시 말해서 곱하기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야. 곱하기 2분의 1. 나누기인데 나누기 2가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지. 반으로 줄인다는 의미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때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수식으로 적어 볼 거야. 수식으로 수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만약에 자 이거를 문자를 A라고 하고 요거는 B라고 할게. B 이렇게. 그러면은 자 보자. 그리고 얘는 C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 A하고 B 두 개. 2B지 2B. 2B가 B 더하기 B가 2B니까 자, 2B는 서로 같지. 자,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 봐봐. 양쪽에 똑같이 이미 같았는데 똑같이 C를 더했어. C 더하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이렇게 된 거고. 자, 요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A 더하기 C 하고 2B 더하기 C가 같았는데 C를 똑같이 뺀 거야. 이렇게. C를 뺀 거지. 이렇게. 빼냈잖아. 그럼 이게 지워지겠지.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 내용이고, 자 밑에 있는 내용. 밑에는 어떻게 되냐? A와 2B가 서로 같았어. 거기서 2배로 늘리는 거야. 자, 곱하기 2배. 그러면 2를 곱하는 거지, 양변에. A 곱하기 2, 그다음에 2B 곱하기 2 하면 똑같겠지. 똑같은 걸 해주면 똑같다. 그 얘기고, 이쪽으로 갈 때는 나누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겠어? A 곱하기 2 하고 2B 곱하기 2 상태였는데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반으로 줄이는 거야. 그러면 지워지고 지워져서 애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 똑같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에 뭔가를 똑같이 해주거나 하면 똑같다는 거야. 결과가. 이게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양쪽에 무엇인가를 같은 걸 해주면 결국엔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볼게요. 생각 열기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접시저울 양쪽 접시에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거나 양쪽 접시에서 같은 무게의 물건을 내려놓아도 저울은 평형을 이룬다. 접시 저울이 평형을 이루는 것은 양쪽의 무게가 같음을 뜻하기 때문에 두 식이 같음을 나타내는 등식에서도 이와 같은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겠다. 즉 등식에서도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런 식이 있었어요. x-2와 3이 처음에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 본 거야. 자, 양변에 2를 더하고 있지, 지금. 2를 더하니까 당연히 이게 같겠지. 그치?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2를 뺀 거지, 이렇게. 2를 빼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같은 수를 뺀 거. 여기서 이 같은 수라는 거는 플러스 2를 말하는 거야. 뭐 2를 빼고 더하고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2가 아니더라도 어떤 값이든 항상 그래요. 어떤 값이든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이 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보자. 이쪽에서 이렇게 4분의 x와 3이 같은데 양변에 같은 수를 곱했어. 자, 뭘 곱했나 봤더니 4를 곱했네. 4를 곱했어. 해도 똑같다라는 거. 자,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는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눈다. 자, 뭘로 나눴을까? 4로 나눴겠지. 똑같이 4로 나누고 4로 나눴겠지. 그렇게 나눠도 이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식이 오겠지. 똑같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이제 다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보자. 왜 여기에는 2를 더하고 왜 여기는 4를 곱했을까? 자, 그걸 보자. 이게 목적은 뭐야?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식에서 이걸 등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요 x값, 문자 값이잖아.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x값을 알아야 되잖아. x. 이게 해니까. 해 얼마냐 야지. 그러려면 x는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좌변에는 x만 있으면 좋아. 좌변에 x 혼자 남도록, 좌변에 x 혼자 남게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 자,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좌변에 x만 남길 수가 있을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운 이 성질에 따라서 그래.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없앨 수 있는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지. 근데 여기만 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도 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 이 등호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워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3이 있을 때 마치 이게 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2가 넘어가는데 부호가 바뀌는 것 같이 이렇게 부호가 마치 넘어간 것 같잖아.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얘가 일로 넘어갔다. 이 등호 중심으로 넘어갔다 해서 이걸 이항이라고 그래요. 이항. 우리 집을 이렇게 옮기는 걸 이사라고 그러잖아. 이제 항을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항했다고 해서 이가 아니라 사실 이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주가 없어지고 이는 새로 만들어진 이지 이가 아니지. 이렇게 실제 넘어오는 건 아니야. 근데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지고 여기 짱 하고 나타나니까 이게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등호의 성질에 의해서 없어진 거지. 여기도 밑에도 마찬가지야. 밑에도 보면 왜 4를 곱했냐? 이 x만 남기려면 이 분모에는 4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걸 약분시킬 수 있는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겠지. 근데 4만 여기 곱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곱해줘야 이 등호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게 약분에 의해서 x만 남고 이쪽은 3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자, 4분의 x는 3에서 마치 이 4가 이쪽으로 가서 곱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 4는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고 이 4는 새로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마치 이 두 개가 곱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자, 등식의 성질 정리해 보면 자, 쓰면서 정리. A랑 B가 같으면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줘도 똑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A, B가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줘도 똑같다. 그리고 A, B가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똑같다. 그리고 A, B가 같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나눠주는 거. 나눠줘도 이게 C로 나누는 거를 이렇게 C분의 1이 곱해지는 거지. 이렇게 돼도 똑같다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자, C는 0이 돼서 안 돼요. 왜 그러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모에 문자가 와 있잖아. 문자. 근데 문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라고? 모든 수라고 이해하면 편하다고. 모든 수가 다 가능하다고. 근데 분모에 올 수 없는 수가 있지. 0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문자를 쓰는 순간 모든 수가 안 되는 거잖아. 0을 뺀 모든 수지.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0을 제외시켜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문자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문자를 쓰는 순간에 얘는 모든 수다 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모든 수가 진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수는 안 되는 건지 그걸 따져서 제외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자. 우리 뭐 이런 건 안 배운 거지만 자, A 곱하기 X는 B라는 식이 있어. 이렇게 있어. 이런 방정식이 있어. 우리가 2 곱하기 X는 4라는 방정식도 있잖아.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이거든. 이게 해야. 근데 여기서 해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등호가 있고 미지수 있으니까
1차 방정식이야. 물론 A, B도 문자니까 미지수긴 하지.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이런 말을 써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X를 찾으라는 얘기야. 결국엔 X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X를 뭘 넣으면 되겠냐, 이 등호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이걸 막연하게 X는 A분의 B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리는 게, 이게 틀려요. 이렇게 하면 왜 틀리냐, A에 0이 쓰는 순간에 문자니까 0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반드시 써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걸 안 쓰면 이런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다. 자, 그리고 1번 문제 보자. 다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양변에 지금 뭘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마치 2항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양변에 3을 더한 거야. 이렇게 3을 더하면 없어져서 이쪽에 4하고 3이 더해지는 형태가 되고, 두 번째 3x 플러스 4는 8이다. 자, 4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래서 양변에서 4를 빼야 되겠지. 빼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는 x만 남기는 게 목적이니까 x 남기려면 여기에 양변에 5를 곱해야 되겠지. 5가 약분되게.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하면 x는 10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래서 50이 돼요. 50을 적어주면 되겠고, 자, 7x는 14. 자, 양변을 7로 나누면 좋겠지. 그래서 이게 7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7로 나누면 이쪽은 2가 되겠지. 보통 나누기 표현 안 쓰고 곱하기 7분의 1로 많이 씁니다. 자, 밑에 2번 수태기와 현정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개수를 달리해서 자두와 바나나를 같은 금액에 샀대. 자두와 바나나 한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비싼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한번 해보자. 자두가 있고 바나나가 있어. 근데 같은 금액이래.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더 읽어보자. 자두 한 개와 바나나 한 개 중 어느 것이 더 비싼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를 그냥 우리 한글로 써보자. 이거는 자두, 얘는 바나나. 이렇게. 자, 자두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 8개 곱하기 자두. 자두 한 거에다가 더하기 바나나 4개, 4개의 바나나를 한 거하고 금액이 같은 금액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똑같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5개의 자두에다가 6개의 바나나가 똑같다. 자, 그럼 이렇게 왼쪽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아진다 라는 거고, 자, 등식의 성질을 써보라 그랬어. 자, 없애면 돼요. 자, 이쪽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에 자두가 더 많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나나가 더 많아. 4개, 6개, 5개, 8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많은 쪽을 남기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 바나나 4개를 지어볼게. 자, 4개 바나나를 지어보려면 빼야 되겠지. 자, 8개 곱하기 자두 더하기 4개 곱하기 바나나가 있는데, 여기서 4개 이걸 빼.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빼야 되겠지. 이쪽에서도 5 곱하기 자두 6 곱하기 바나나인데 여기서 빼기 4 곱하기 바나나 해야 되지. 빼야 돼. 그럼 빼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빼면은 이거 이렇게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것만 남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빼지지. 그럼 이걸 뺀 거를 좀 정리를 하면 자,
8 곱하기 자두는 5 곱하기 자두에다가 더하기 여기 6 빼기 4니까 2 곱하기 바나나지. 이렇게 됐어. 자, 이쪽은 바나나만 남기면 자두 바나나만 이렇게 남아있어. 바나나 뺐으니까. 근데 자두도 이쪽에 이제 여기를 없애야 되겠어요. 여기. 그러면 이쪽에 이걸 없애려면 5개의 자두를 양쪽을 빼야 돼. 똑같이. 그러면 8 곱하기 자두 빼기 5 곱하기 자두는 5 곱하기 자두 더하기 2 곱하기 바나나에서 자, 똑같은 걸 이걸 뺄 거야. 이거. 그래서 5 곱하기 자두 이렇게 빼는 거야. 빼면 이거랑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요건 계산이 되겠지. 계산한 결과가 3 곱하기 자두 그거랑 뭐랑 똑같다? 이것만 남아있지? 2 곱하기 바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온 거를 정리하면 요게 남았는데 요게 이제 결론이지. 자두 4개하고 바나나 2개가 서로 가격이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비싼 걸까? 어느 게 더 비싼 거지? 이 숫자가 큰 게 비싼 거예요? 아니지. 바나나를 2개 산 거랑 자두 3개 살 수 있는 게 같으니까 바나나가 더 비싼 거예요. 바나나가 이거 나중에 되면 지금은 배우는 내용이 아닌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두하고 바나나의 비율을 그러니까 비를 보면은 이렇게 자두 대 바나나는 거꾸로 가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요거 대 요거는 이거 대 이거다. 그래서 비례식으로 비례식은 나중에 배워요. 자두 대 바나나는 몇 대면 자두 대 바나나는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다시 오는 거야. 2 대 3이다. 자두를 2라고 하면 바나나는 3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두가 한 개에 2,000원이면 바나나는 한 개에 3,000원이라는 뜻이야. 이게 자두와 바나나의 가격비지. 이게 2 대 3이 뭐다? 가격비. 숫자가 크니까 바나나 쪽이 더 비싼 거죠. 더 이쪽이 비싼 거네. 자, 요 내용은 이제 몰라도 되는데 요거 보고 어느 게 비싼지만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자, 3번 아주 먼 옛날. 이런 노래도 있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필요한 곡식과 고기를 물물 교환으로 구했다. 우가가 염소 2마리를 모두 옥수수로 교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때 이용한 등식의 성질을 말하시오. 우가가 누구야? 얘가 우가네. 염소 2마리를 모두 옥수수로 바꿔야 하는데 라고 하고 있어. 염소 2마리. 자, 이거를 모두 어떻게 하고 싶다고? 옥수수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럼 둔가가 뭐라고 하나 보자. 둔가는 염소 1마리를 닭 3마리와 바꿔줄게 라고 했어. 그러면 우가는 일단 염소 1마리 닭 3마리니까 우가는 이거를 옥수수로 바로 못 바꾸지만 저 마지막에 가서 옥수수 바꾸면 되지. 원하는 거 옥수수. 염소 1마리에 닭 3마리니까 염소 2마리면은 닭을 몇 마리? 6마리를 바꿀 수 있겠네. 6마리. 이게 이해되지. 그리고 이 버둥이는 뭐라고 하냐면 닭 2마리를 소금 1봉지와 바꿔줄 수 있대. 그러면 닭 2마리를 소금 1봉지? 그 닭 2마리는 6마리는 얼마야? 2 더하기 2 더하기 2잖아. 그럼 닭 2마리니까 이 닭 2마리당 소금 1봉지니까 소금 한 개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 결국 소금 몇 봉지? 3봉지 준다는 거야. 소금 3봉지. 자, 소금 3봉지를 주면 옥수수 2자루를 주지. 소금 3봉지를 주니까 옥수수 얼마큼? 2자루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옥수수는 모두 두 자루가 되는 거지. 그럼 염소 두 마리가 옥수수 두 자루니까 염소 한 마리는 옥수수 한 자루가 되겠지. 옥수수 한 자루, 옥수수 한 자루. 이런 관계가 성립할 거야. 이때 이용한 등식의 성질을 말하시오. 자, 염소 한 마리는 닭 세 마리, 3 곱하기 닭.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닭 두 마리, 2 곱하기 닭은 닭 두 마리는 닭 더하기 닭이잖아. 이거는 소금 한 봉지와 같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금 세 봉지, 3 곱하기 소금은 2 곱하기 옥수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다 쓸까? 염소. 그리고 여기는 염소 두 마리. 자,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염소 하나잖아, 이게. 그럼 여기에 사용한 성질. 뭘 했지?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했지. 이렇게. 2를 곱했지. 됐지? 그럼 여기 염소 두 마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여기는 6 곱하기 닭이지. 6 곱하기 닭이니까 여기는 2 곱하기 닭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닭이 되기 위해서 여기 3을 곱해야 되겠지. 소금 곱하기 3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소금 곱하기 3이 여기 있지? 이대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한 등식의 성질이 뭐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는 곱해도 등호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등식이지.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이 성질을 쓴 거예요. 성질을. 자, 4번 문제. 오른쪽은 x는 5. 여기 x5가 보이지? x는 5일 때 식 2x-3의 값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과정이다. 수를 써보자 라는 거죠. 같이 여기 새로 적으면서 해볼게. x는 5고 양변에 곱하기 2배 하고 있어. 곱하기 2를 하니까 2를 곱하면 자, 2x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있지? 뭐가 달라졌는지 봐봐. 빼기 3이 생겼지. 양변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똑같잖아. 여기 똑같이 3을 빼는 거야. 이렇게 빼고 그러면은 여기는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10 빼기 3은 7이 되는 거지. 여기 빈칸에 요게 빈칸이었고 요거의 빈칸이지. 요거 채워넣으면 되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